2019 전국 이주노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노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올해 14만 명에 육박했지만 다문화 언어 강사는 5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학생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경제적 이득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술한 입학 기준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감에서 전시 미디어의 장부터 달 착륙 50주년에 기여한 흑인 여성 리더들까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소식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서울 중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책적 보완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2019 전국 이주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이주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분씩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쉬고 있으면 왜 쉬고 있냐고 하면서 쉬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2003년에 시행되면서 올해 15주년을 맞은 제도로 3년간 3번의 사업장 이동만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고용과 퇴직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모든 권한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거절하기 어렵고 지시를 어기면 이탈 신고나 기간 연장을 안 해주고 임금을 안 주는 경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행진하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출국한 뒤에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8일과 9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 15주년을 기념해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행사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 등에 재현하는 등의 토론회가 열렸던 만큼 이주 노동자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진행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매년 증가해 올해 14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파악한 다문화 언어 강사 수는 5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문화 학생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내놓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 학생은 13만 7천여 명이며 특히 초등학생은 10명 중 4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다문화 언어 강사는 489명뿐이었고 이들에 대한 연수도 부족해 강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중도 입국 학생 통번역과 다문화 이해 교육, 방과 후 언어 부진화 교육,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10년째 다문화 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춘홍 강사는 해마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턱없이 부족해 다양한 언어권의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생님도 물론 언어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있겠지만 통역하는 선생님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애들 학교는 적응은 어땠는지 이렇게 상담 역할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좀 다양한 이종 언어 강사를 좀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신경민 의원은 올해 기준 다문화 언어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서울, 대구, 인천, 충남 등 4곳밖에 없다며 강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분들의 직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 현장에 배치가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이탈을 하셨어요. 양성 프로그램 반드시 제 생각에는 다시 이제 진행되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지속적인 직무 역량 강화 연수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장벽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과 이중 언어의 강점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5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은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들을 이용해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약 1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학령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해 2015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 늘리기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평가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로 이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늘었지만 덩달아 불법 체류자가 유입되는 통로가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된 틈을 타 불법 체류를 목표로 인증 대학 입학을 추진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대학 불법 체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불법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설정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과 대학원에 권장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상급인데 이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갖춘 수준으로 대학에서 제대로 수업을 듣기에는 모자라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하는 수업이 있을 때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구잡이식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과 구직 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28,709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업무 편람에는 사업주는 고용 변동 신고를 했으나 사업장 변경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확보해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이 신청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개월 진행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의 증가는 고용노동부의 각 고용센터가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밝혀지면서 한정혜 의원은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 요건이 과도하기에 사업장 이동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행정착오로 미등록 체류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약 30% 체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과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단은 재산 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에 대한 적정보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적정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전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적정설을 위한 외국 사례 비교,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 세대원 무임승차 방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등 당연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분석하고 지역보험료의 합리적 부과 방안 마련으로 제도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남 창원시와 만푸추진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창원 성산아트홀과 용지문화공원 일원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축제인 만푸 2019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만든 이번 축제에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이 참가하며
특히 올해는 스리랑카 고용청장이 인솔하는 국립예술단이 참가해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개막 축하 공연과 함께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다문화 퍼레이드, 아시아 팝뮤직 콘서트 등이 이어집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프리마켓, 거리 음식 축제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제주항공이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찾는 여행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한 베트남 관광객은 2014년 11만 3,400여 명에서 지난해 41만 2,700여 명까지 증가해 5년간 3.6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이유는 베트남의 경제 수준이 증가하면서 소득 증대로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의 객실 승무원들을 채용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베트남 국적 승무원들이 호찌민 420 무역센터에서 여성의 날을 맞아 AG2NS와 함께 메이크업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 다송고등학교는 다문화 기술 인재 양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송고 관계자는 올해 3학년 41명의 학생들이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현재까지 7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앞서 2월에 졸업한 42명의 학생은 자격증 82개를 취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플랜트 설비과 박한상 졸업생은 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송고는 이중 언어 능력과 국가기술 자격증을 바탕으로 다문화 기술 인재들이 좋은 일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TV와 아리랑TV,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복지TV, 소상공인방송, 소비자TV, 시민방송 8개 채널 사용자 사업자가 지난 23일 서초동 아리랑TV 사옥에서 공익 콘텐츠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맺은 협약을 통해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 사업의 공동 추진, 콘텐츠, 캠페인, 행사 등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합의됐습니다. 8개 PP사의 업무 협약은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협업을 통해 방송업계 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에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미디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 미디어 이론가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낼 수 있는 업무는 무궁무진한데요. 물건을 살 때, 길을 찾을 때, 심지어 친구를 사귀는 일도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개최한 미디어의 장입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차별을 꿰뚫어보는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작가는 스마트폰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작용하는 인종차별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눈, 코, 입의 정보로 일반인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특정 인종을 인식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미디어의 발전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제의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미디어.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봐야겠죠? 여러분, 다문화송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동요는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기획했는데요. 중독적인 후렴구와 의미 있는 가사로 요즘 온라인에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노래가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2학년 때 배웠는데 추억이에요. 지금도 청소년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노래를 활용해 지식을 습득할 때 교과서를 이용했을 때보다 흥미 유발, 자발적 참여 측면에서 훨씬 교육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사이좋게 함께 지내는 우리는 지구촌한 가족. 흥겨운 다문화송,
다문화 교육에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니, 달 착륙 50주년이 다문화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바로 이들이 연결고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인류의 달 착륙을 이끈 3명의 흑인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 히든 피겨스로 상영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들이 가진 능력과는 별개로 흑인 여성이란 이유로 그녀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게 되는데요.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용인됐던 당시 이 세 주인공들은 편견과 선입견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우주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재능 위에 인종이 없고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인류 최초 달 착륙 50주년, 발전된 우주과학 기술만큼이나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공감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인천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주민들이 지역 초등학교에 강사로 파견돼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포용력을 기르고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국, 몽골, 필리핀 등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뿐 아니라 각 나라의 풍습, 역사, 축제, 언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모국인 필리핀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돼 자긍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 교육 영상 자료 따비의 여행일기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합니다. 교육 자료는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주인공 따비가 대상국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나라별 특징과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발한 영상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자료며 중국 편도 12월까지 개발과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 활동에 다양하게 연계, 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으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인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가족들의 당당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대구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알록달록 컬러비즈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함께 컬러비즈로 공예품을 만들며 다른 가족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차별 없는 시선으로 대하자는 주제로 짧은 교육도 진행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지난 20일 독도의 달을 맞아 임원진과 이사부 청소년 봉사단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어린이 80여 명이 전쟁기념방을 탐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항쟁의 역사와 호국선열들의 업적 등 전쟁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전후 세대의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는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3명의 자녀와 함께 참석한 필리핀 가정 NG씨는 전쟁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전쟁의 슬픔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항쟁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준 독도사랑회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독도사랑회는 10월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 수호 활동을 통해 독도의 날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해피맘 총본부 세계 부인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KBS 아트홀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해피맘 자선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며 올해는 뮤지컬 배우 박혜미, 태랑학회 청소년 태권도 군무, 메조소프라노 최혜영, 제안동포 가수 예지 등 다양한 출연진이 출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일요일에 떠나는 우리 가족 요리여행 수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문화 가정자녀 중앙아시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11월 30일 은평구청에서 열립니다. 만 5세와 6세 아동이나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참여 가능하며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발표 원고를 아시아문화연구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문화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서 2019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할 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대학 입시 전략, 학생부 기록관리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1대1로 컨설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진로진학정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고래의 꿈 두 번째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가 현저히 부족한 교육 현장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으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이주민들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